친엄마가 아들한테 결혼을 강요했는데 그 상대가 자기 쌍둥이 언니였습니다. 불륜관계인 남자의 아내가 기자회견장에 뛰어들어 증거를 뿌렸고 그 자리에서 무려 살인 사건 증거까지 터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도 멈출 수 없는 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제대로 따라가려면 먼저 사람들 관계를 딱 정리하고 가야 합니다. 인물이 많고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한 명이라도 헷갈리면 나중에 폭탄이 터져도 충격이 반감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딱딱 짚어드릴게요. 최화영 드림호텔 대표. 이 드라마 전체를 움직이는 중심축입니다. 겉으로 보면 성공한 여성 CEO인데 속을 들여다보면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껴안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 비밀이 한꺼번에 터지는 순간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냉정하고 계산적이에요.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감정보다 계산이 먼저 나오는 사람. 무너지는 척하면서도 마지막 계산을 끝내지 않는 인물입니다. 강준호 드림그룹 강 본부장. 실력 있고 야심도 있는 인물인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들이 전부 누군가의 계획 안에 들어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됩니다. 최화영이 자기 친엄마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강준호의 세계 전체가 흔들려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오장미 이 드라마에서 진짜 핵심 복수자입니다. 겉으로는 마설린으로 신분을 숨기고 살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 오복길이 의문의 사고로 죽었는데 그게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 계획한 살인이었다는 걸 오장미는 알고 있습니다.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드림그룹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조용하지만 가장 오래, 가장 멀리 내다보는 인물입니다. 강백호 강준호의 동생이자 드림그룹 법무팀을 이끄는 변호사. 형의 편이면서도 오장미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감정보다 판단이 앞서는 스타일인데 오장미 앞에서는 그 원칙이 조금씩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캐릭터예요. 마대창 드림그룹 회장. 이 드라마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돈과 권력으로 모든 걸 통제하려는 사람인데 자기 목줄이 어디에 걸려 있는지 모르는 채 최화영에게 걸려든 순간이 나옵니다. 최화영을 압박하려 했지만 결국 그 압박이 최화영을 먼저 움직이게 만든 원인이 됩니다. 강남봉 강준호의 아버지. 겉으로는 아들 걱정하는 평범한 아버지인데 최화영과의 불륜 관계가 숨겨져 있습니다. 최화영 이야기만 나오면 시선을 피하고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상하게 반응합니다. 이 인물이 얼마나 깊이 관여되어 있는지 오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한영자 강남봉의 아내이자 강준호의 어머니. 처음에는 남편이 뭔가 숨기고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기자회견장에서 직접 불륜 증거를 들고 등장하는 순간 이 드라마에서 가장 강렬한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조용했지만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인물이에요. 이강혁 최화영의 신복. 최화영이 시키는 일이라면 무조건 움직이는 사람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오히려 최화영에게 불리한 말을 해버리게 됩니다. 증거 은닉을 시도하다가 강백호에게 가방째 빼앗기는 장면, 오늘 이야기의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진홍주 드라마에서 우연히 결정적인 정보를 듣게 되는 인물. 최화영과 이강혁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고 강백호에게 제보합니다. 작은 역할 같지만 이 제보 하나가 판 전체를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마설린 마대창의 손녀. 현재 사고로 코마 상태에 빠져 있어요. 오장미의 쌍둥이 언니입니다. 오장미 대신 사고를 당한 거예요.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 드라마에서 가장 가슴 아픈 존재입니다. 정숙희 오장미와 마설린의 생모. 두 아이를 낳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 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이 드라마의 가장 깊은 진실과 연결됩니다. 오복길 오장미의 아버지. 이미 사망했습니다. 교통사고처럼 보이는 사건으로 죽었는데 실제로는 최화영이 꾸민 살인이었습니다. 오장미가 이 모든 것을 뒤집으려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자, 이제 인물 정리 끝났습니다. 이름이 많다고 겁내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이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물고 뜯고 찌르는지를 차례로 보여드릴 건데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 연결됩니다. 드림호텔 대표 최화영이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준비된 표정이었어요. 마이크 앞에서 손을 떨면서도 눈빛은 이상할 만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긴장한 척하면서도 이미 다 계산을 끝낸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최화영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드림호텔 대표 최화영입니다. 지금 돌고 있는 제 루머, 더는 숨기지 않겠습니다. 강준호는 제 친아들이 맞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회견장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플래시가 한꺼번에 터졌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화면을 통해 그 장면을 보던 사람들도 말을 잃었습니다. 드림호텔 대표가 직접 나서서 친자 고백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폭탄이었거든요. 그런데 최화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문장을 이어갔어요. 마대창 회장은 제 과거를 약점 삼아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습니다. 회견장 공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친자 고백 하나만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인데 드림그룹 회장을 정면으로 물고 들어간 거예요. 오장민은 화면을 보다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강백호는 말없이 시선을 굳혔어요. 마대창은 회장실에서 그 장면을 보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최화영이 무너진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먼저 판을 뒤집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잠깐 이 기자회견이 왜 이렇게 갑자기 터진 건지 짚어드려야 해요.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선택이 아닙니다. 이 회견이 열리기까지 그 며칠 전부터 이미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기자회견 며칠 전으로 돌아갑니다. 강준호는 평소보다 훨씬 창백한 얼굴로 마대창을 찾아왔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는데 그 서류가 굽혀질 정도로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강준호는 그 서류를 마대창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마설린 씨와 결혼 못하겠습니다. 최화영 대표가 제 친엄마라고 하더군요. 마대창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결혼 거부야 어떻게든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유가 최화영 친자 문제일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마대창은 곧장 서류를 펼쳤습니다. 친자 검사서였어요. 그 안에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마대창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드림그룹 안에서 최화영이 어떤 계획을 짜고 있었는지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강준호는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최화영이 처음 마설린과의 결혼을 권했을 때는 솔직히 기회라고 생각했다고요. 드림그룹을 함께 이끌어가자 강 본부장 자리를 더 크게 만들어주겠다. 마설린과 결혼하면 인생이 달라질 거라는 말들이 처음엔 달콤하게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친자 사실을 알고 난 뒤 그 모든 말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기회가 아니라 설계였던 겁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 아들을 딱 그 자리에 끌어다 놓으려는 배치. 자기 친아들과 자기가 비밀리에 도운 손녀를 결혼시켜서 드림그룹을 자기 혈통으로 장악하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된 강준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기회라고 믿었던 것들이 전부 누군가의 손안에서 움직여진 말들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게 그냥 배신이 아니라 친엄마한테 당한 배신이라는 것까지 알게 됐을 때 강준호는 그 분노를 꾹 눌러 담고 마대창 앞에 섰던 겁니다. 마대창은 이 상황이 단순히 친자 확인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바로 알아챘습니다. 곧장 조사팀을 움직였어요. 최화영의 과거를 처음부터 다시 파헤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래된 병원 흔적, 마설린이 태어난 별장, 정숙희의 상황까지 전부 뒤지라고 했어요. 특히 정숙희 이름을 먼저 꺼낸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최화영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상하게 정숙희 쪽으로 연결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친자 검사서가 나온 이상 더는 모른 척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강준호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한영자에게 검사서를 내밀었습니다. 한영자는 내용을 읽는 순간 손끝이 떨렸어요. 한참 동안 종이를 제대로 접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어요. 그럼 내가 자기 아들인 걸 알고도 마설린 씨랑 결혼을 시키려 했던 거야? 그 질문에는 분노보다 충격이 먼저 실려 있었습니다.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자기 친아들에게 회사를 넘기려 했구나. 그럼 마설린은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이었을까? 그 아이는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그 아이도 이용당한 걸까? 그 의심이 가장 먼저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한영자 머릿속에서 강남봉이 떠올랐습니다. 이상하게도 강준호와 마설린의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강남봉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던 게 생각난 거예요. 그때는 그냥 아들 인생 걱정하는 아버지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 그 태도가 너무 이상했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사람의 반응이었거든요. 한영자는 그 순간에는 아직 불륜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다만 남편이 뭔가를 알고도 자기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 그 침묵 자체가 더 화가 났습니다. 자기가 충격받을까봐 숨긴 건지, 아니면 일이 커지는 게 싫어서 모른 척한 건지. 한영자는 먼저 강준호를 붙잡았습니다. 내 책임 아니다. 내 엄마는 나 하나밖에 없어. 흔들리지 마. 그 말은 위로였고 동시에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어요. 마대창 쪽 조사팀은 생각보다 빨리 단서를 물어왔습니다. 정숙희가 임신했을 때 머물렀던 별장. 그 별장 주인이 채화영과 은밀하게 접촉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수상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별장에서 아이 둘이 태어났다는 보고였습니다. 관리인이 진술했어요. 마스크를 쓴 여자 한 명이 아이를 안고 차에 탔습니다. 그 후에 정숙희가 깡패들에게 쫓기고 있었고 다음 날 오복길 씨가 지하에서 아기 한 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정숙희는 큰 사고가 나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 흐릿한 진술만으로도 마대창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 밖으로 한 단어를 냈어요. 쌍둥이. 마대창은 이건 단순한 스캔들로 덮을 수 있는 과거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 건드리면 드림 전체가 뒤집힐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채화영을 그 자리에서 바로 내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잔인한 선택을 했어요. 회사를 위해 분노와 죄책감이 올라와도 결국 계산부터 해야 했습니다. 친자 문제와 쌍둥이 의혹이 한꺼번에 터지면 드림호텔 주가는 바로 흔들리고 그 충격이 그룹 전체로 이어질 수 있었으니까요. 마대창은 채화영을 즉시 치는 대신 손안에 넣고 가장 유리한 순간까지 눌러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결국 채화영에게 먼저 칼을 빼들 시간을 준 셈이 됩니다. 같은 시각 강준호 마음속에도 이상한 불쾌감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강남봉이 보인 어색한 반응. 채화영 이야기가 나오면 괜히 시선을 피하던 태도. 그게 다 우연일까 하는 의심이 생긴 겁니다. 강준호는 집안에 아버지와 단둘이 있는 순간 바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알고 있었습니까? 강남봉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려 했어요.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지금은 결혼 얘기부터 멈춰라.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회피처럼 들렸습니다. 강준호는 그 자리에서 더 묻지 못하고 돌아섰어요. 그런데 그 대화를 문 밖에서 듣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영자였어요. 남편의 그 대화 방식이 한영자 머릿속에서 너무 결정적인 조각이 됐습니다. 알면서 숨기는 사람의 말투였거든요. 그때부터 한영자는 단순한 의심을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마대창은 채화영을 조용히 서재로 불러 앉혔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차례로 펼쳐졌어요. 친자 검사서, 별장 조사 자료, 정숙희 이름, 오래된 병원 기록, 아이들의 흔적, 그리고 강준호 검사 결과까지. 한 장씩 눈앞에 놓일 때마다 채화영 얼굴빛이 순식간에 질려갔습니다. 마대창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목숨줄은 이제 내 손 안에 있다. 당분간 조용히 지내라. 내 처분이 내려갈 때까지. 그 한마디는 채화영에게 충분한 위협이었습니다. 그런데 채화영은 오래 떨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마대창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어디까지는 아직 모르는지 머릿속으로 정리하기 시작했거든요. 정숙희와 별장, 쌍둥이 흔적까지는 알지만 오복길 사건의 핵심 물증은 아직 손에 넣지 못했다는 걸 읽어냈습니다. 그 순간 채화영 머릿속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과거보다 당장 더 위험한 건 지금 숨겨둔 증거였습니다. 마이너스. 회장실을 나오자마자 채화영은 이강혁을 불렀습니다. 스패너랑 금고 안오복길 핸드폰, 당장 옮겨. 더 안전한 곳으로. 이강혁도 사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바로 알아챘어요. 채화영은 장소와 시간까지 직접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못을 박았어요. 들키면 너도 끝이야. 그런데 그 대화를 복도 끝에서 우연히 듣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진홍주였습니다. 진홍주는 정확한 내용까지 다 들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채화영이 누군가에게 약점을 잡혔고 이강혁이 뭔가를 급히 옮기려 한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히 느꼈어요.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었습니다. 진홍주는 곧장 강백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강준호가 최화영의 친아들이라는 말이 있고 이강혁이 오복길 씨 사건 관련 증거를 옮기려는 것 같다고 제보한 거예요. 강백호는 고맙다고 말하고 바로 오장미에게 연락했습니다. 오장미는 설명보다 먼저 한마디를 했어요. 혼자 움직이지 마요. 꼭 경호원 붙이세요. 일이 거칠러질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강백호는 다음날 경호원들을 붙이고 겉으로는 법무팀 업무처럼 움직이면서 실제로는 이강혁 동선만 조용히 추적했습니다. 이강혁도 상황이 급하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 평소보다 훨씬 조심했어요. 하지만 강백호는 끝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강혁이 마지막으로 차문을 열려는 순간 경호원들이 먼저 막아섰어요. 짧은 몸싸움 끝에 가방을 빼앗았습니다. 가방 안에서 나온 건 스패너와 오복길의 핸드폰이었습니다. 강백호는 그 두 물건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3개쯤 내려앉는 기분이었지만 표정은 오히려 더 굳었습니다. 이제야 손에 잡히는 증거가 들어온 거니까요. 이강혁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자체가 이미 죄를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강백호는 길게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자백보다 물증 확보가 먼저였으니까요. 그는 곧장 마대창을 찾아가 책상 위에 스패너와 핸드폰을 올려놓았습니다. 마대창은 한동안 그 물건들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강백호 변호사, 이게 뭔가? 강백호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교통사고 기억하시죠? 그건 사고가 아닌 사건이었습니다. 강백호는 오복길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때 마대창이 예상 밖의 말을 꺼냈어요. 나도 알고 있다. 그 사고 최화영이 덮었더구나. 강백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건이 너무 빨리 정리됐다 싶었는데 역시 최화영이 꾸민 짓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대창이 큰 폭탄을 하나 더 던졌습니다. 그리고 정숙희와 쌍둥이 존재 말이다. 내 또 다른 손녀는 설린이 때 사고로 지금 병원에 있더구나. 강백호는 그 말에 잠깐 멈췄습니다. 마대창이 생각보다 깊게 알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다 알지는 못한다는 것도 바로 느꼈어요. 오장미가 지금 마설린으로 숨어있다는 사실만큼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마대창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판을 정리하면 오장미도 보호하고 정숙희도 데려오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강백호는 믿지 않았습니다. 드림을 위해 사람을 뒤로 미루는 선택을 너무 쉽게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오장미 정체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 가지 정보만큼은 마지막까지 오장미를 지키는 무기라고 생각했어요. 오장미는 강백호가 스패너와 핸드폰을 확보한 건 큰 성과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최화영이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이강혁에게 잡혀갔던 협박범의 행방을 다시 찾게 한 거예요. 그 사람만 찾으면 아버지 오복길의 마지막을 직접 입증할 수 있는 장면이 나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추적은 생각보다 훨씬 지저분했습니다. 협박범은 이미 겁에 질려 숨어 있었어요. 한 번은 거의 다 잡았다가 놓치기도 했습니다. 폐공장 근처 컨테이너로 들어갔다는 정보를 받고 사람들이 움직였는데 흔적은 있었지만 사람은 없었어요. 다음 수는 더 조심스럽게 짰습니다. 돈을 쫓는 대신 약국 구매 기록과 편의점 CCTV를 따라갔어요. 겁먹은 사람이 자주 사는 진통제와 붕대 구매 패턴이 한 외곽 작업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았어요. 자기 이름이 드러나면 최화영이 눈치챌 수 있으니 대신 사람을 통해 조용히 끌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협박범에게 영상 사본을 받아냈어요. 오장미는 파일을 켜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은 완벽하게 선명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죽음이 우연도 아니고 단순한 사고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엔 충분한 장면이 들어있었습니다. 몇 초만 보고도 장미는 재생을 멈췄어요. 오름보다 분노가 먼저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아버지 억울함을 꼭 풀겠다고 버텨왔는데 그 진실이 손에 들어오자 오히려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오장미는 곧장 강백호를 불렀습니다. 둘은 스패너와 핸드폰, 그리고 영상 사본을 한자리에 놓고 맞춰봤습니다. 오장미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백호 씨, 이제 터뜨려요. 더는 미루면 안 돼요. 강백호도 원칙적으로는 동의했어요. 다만 순서와 방식은 신중해야 했습니다. 잘못 움직이면 최화영이 다시 여론전으로 빠져나갈 수 있고 마대창이 드림을 명분으로 판을 바꾸려 들 수 있었으니까요.
결국 둘은 같은 결론으로 갔습니다. 채화영은 이제 피할 수 없고 남은 건 누가 먼저 어떤 순서로 칼을 꺼내느냐의 문제였어요. 둘이 폭로를 준비한다는 소식은 생각보다 빨리 새어나갔습니다. 마대창도 그 계획을 알아버렸어요. 그는 곧장 손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 만남은 오장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불편했고 또 훨씬 더 애절했습니다. 마대창은 정중하게 부탁했어요. 설리나, 당분간만 조용히 해다오. 지금 터지면 드림이 끝장난다. 그 말에 오장미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억울함과 죽음보다 회사가 먼저라는 뜻으로 들렸기 때문이에요. 장미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살인사건이에요. 저는 한시도 엄마와 함께 있고 싶지 않아요. 마대창은 자신이 단순히 채화영을 살려두겠다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시간을 주면 회사 비리까지 모두 채화영에게 뒤집어 씌워 다시는 못 일어나게 만들겠다고요.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오장미에게는 결국 드림을 위한 변명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장미는 더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말했어요. 자기가 오장미라는 사실. 그리고 마설린이 자기 대신 사고를 당해 지금 코마 상태라는 사실까지요. 그 순간 마대창은 정말 말을 잃었습니다. 쌍둥이 존재를 아는 것과 그중 한 명이 눈앞에 서 있고 다른 한 명이 병원에 누워 있다는 현실은 전혀 다른 충격이었으니까요. 마대창 얼굴엔 죄책감이 스쳤습니다. 오장미는 그걸 보면서도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너무 늦었으니까요. 결국 마대창은 무너질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주일만 달라. 오장미는 잠깐도 망설이지 않고 잘라 말했어요. 딱 일주일이에요. 그 안에 끝내주세요. 그건 부탁을 들어준 게 아니라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마대창은 그 말을 듣고 바로 움직였습니다. 채화영을 완전히 버릴 준비에 들어간 거예요. 친자와 과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회사 안의 비리와 결제선, 자금 흐름까지 모두 채화영 쪽으로 몰아넣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대표 사인 아래 묻혀있던 자료들, 외부에 새지 않게 막았던 보고서들, 감사가 중간에 멈춘 흔적들까지 다시 꺼냈어요. 채화영도 그 공기의 변화를 금방 눈치챘습니다. 마대창이 자기를 가장 완벽한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는 걸. 그래서 먼저 칼을 빼기로 했습니다. 마대창이 과거를 파헤쳐 내놓기 전에 자기가 먼저 상처를 고백하고 약한 사람처럼 서면 최소한 이야기의 시작점은 자기 것이 된다고 본 거예요. 그 계산이 만들어낸 무대가 바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채화영은 기자회견 전에 손을 하나 더 썼습니다. 먼저 강남봉을 따로 불렀어요. 강남봉은 사무실에 들어오자마자 표정부터 불안했습니다. 채화영은 그를 의자에 앉히지도 않고 바로 말했어요.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입 다물어야 해요. 강남봉은 결혼 이야기 때부터 이미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 하나만으로도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채화영은 그 반응을 보고 더 세게 밀어붙였어요. 당신이 지금 흔들리면 준호도 끝나고 당신도 끝나요. 여기까지 온 이상 버티는 것밖에 없습니다. 강남봉은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채화영이 가장 정확한 자리를 눌렀거든요. 채화영은 이강혁도 따로 불렀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사본 있으면 다 없애. 오늘 이후엔 내가 직접 움직일 거야. 이강혁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강백호에게 이미 증거가 다 있습니다. 채화영은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이강혁에게 지시했습니다. 기자회견 전으로 언론 몇 군데에 익명 자료가 흘러가게 만들라고요. 내용은 하나였어요. 채화영은 피해자이고 누군가 회사를 지키려고 모든 죄를 한 여자에게 몰아넣으려 한다는 흐름. 사전 여론전까지 깔아놓은 겁니다. 채화영은 기자회견장에서 눈가를 적신 채 마이크를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참았습니다. 한 아이의 인생을 지키려고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저를 희생양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 박자씩 끊어 던질 때마다 회견장 안 분위기가 채화영 쪽으로 조금씩 끌려왔어요. 누군가는 이미 기사 제목을 바꾸고 있었고 누군가는 마대창 쪽 입장부터 물어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채화영은 그걸 다 보고 있었어요. 무너진 척하면서도 아직 살아남는 계산을 끝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먼저 말해놓으면 이후 나오는 폭로들도 권력 다툼 속 보복처럼 흐릴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채화영은 자기 페이스를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회견장 뒤쪽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한 영자가 나타난 겁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눈빛은 무서울 만큼 단단했어요. 한 영자는 기자들 앞까지 걸어 들어와 최화영을 똑바로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최화영, 당신을 상간녀로 고발하겠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회견장 안이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친자 고백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인 상황에서 상간녀 폭로가 그 자리에서 터진 거예요. 한 영자는 준비해온 사진들을 기자들 앞에 그대로 뿌렸습니다. 사진 속 강남봉과 최화영은 누가 봐도 연인 같았어요. 기자들 손이 바빠졌고 플래시가 또다시 터졌습니다. 최화영은 그 순간 처음으로 준비된 표정을 놓쳤어요. 한 영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기 휴대폰을 들어 녹음을 재생했고 회견장 전체에 강남봉 목소리와 최화영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강남봉의 목소리가 먼저 흘러나왔어요. 화영씨,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인데 어떻게 아이들을 결혼시켜요? 난 못해요. 이어지는 최화영 목소리는 더 잔인했습니다. 남봉씨, 우리 설린이가 강 본부장을 사랑해요. 우리들보다는 아이들의 사랑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돈으로 떳떳하게 만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회견장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지금 대체 무슨 얘기를 들은 건지. 이 사람들은 아이들 결혼까지 자기들 불륜 관계를 숨길 명분으로 이용하려 했던 건지. 현실감이 떨어질 만큼 충격적이었거든요. 한 영자는 마지막까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인생까지 장난감처럼 굴린 죄, 난 끝까지 물을 겁니다. 그 한마디가 회견장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최화영은 급히 반박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친엄마라고 먼저 고백한 직후에 상간녀 폭로와 결혼거래 정황이 터졌으니 사람들 눈에는 최화영의 모든 말이 모성애가 아니라 계산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준호는 그 장면을 보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친엄마라는 사실만으로도 감당이 어려운데 그 친엄마가 강남봉과 사랑하는 사이라며 자기 결혼을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육성까지 직접 듣게 된 거니까요. 이건 배신의 중첩이에요. 낳아준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그리고 자기 인생 전체를 설계한 누군가에게 한꺼번에 당한 겁니다. 마대창도 그 장면을 보며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순서를 통제할 수 없는 혼돈이 시작됐다는 걸요. 친자 문제, 쌍둥이, 불륜, 결혼거래, 그리고 아직 나오지 않은 오복길 사건 증거까지. 이제 누가 먼저 어떤 카드를 꺼내느냐에 따라 드림 전체가 어디까지 무너질지 알 수 없게 됐어요. 오장미와 강백호는 화면을 끄고 서로를 봤습니다. 둘 다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제 남은 건 친자와 불륜이 아닙니다. 오복길 사건의 마지막 증거를 언제 던지느냐의 문제였어요. 지금 최화영은 약한 엄마 프레임을 잃었고 한 영자가 불륜과 결혼 거래를 공개하면서 여론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여기서 오복길 사건까지 붙는다면 최화영은 더 이상 스캔들로 빠져나갈 수 없어요. 범죄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장미는 더 차갑게 굳었습니다. 강백호는 더 조용해졌어요. 가장 큰 소음을 지나온 뒤에야 진짜 칼을 꺼내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침묵이었어요. 이 드라마에서 가장 무서운 장면들은 사실 폭발하는 순간이 아닙니다. 오장미가 파일 재생을 멈추고 눈을 감는 순간, 강백호가 스패너를 확인하고 표정을 굳히는 순간 그 고요함 속에 진짜 끝이 담겨 있어요. 여기서 잠깐 소름 포인트 짚어드릴게요. 한 영자가 그 자료를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손에 넣었을까요? 최화영이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심했다는 정보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강남봉과 최화영의 사진, 그리고 두 사람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까지 정확하게 한 영자에게 도달한 것. 이게 우연이 아니라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흘린 거예요. 아직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플레이어가 이 판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최화영도 마대창도 강백호도 오장미도 아닌 아직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가 이 판을 더 크게 키우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이 드라마가 단순한 불륜 막장이 아닌 이유, 지금부터 정리해드릴게요. 이 드라마의 핵심은 이겁니다. 모든 인연이 사실은 설계된 배치였다는 것. 최화영이 강준호에게 접근하고 마설린과의 결혼을 권한 것. 우연히 드림그룹으로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오장미. 강남봉과 최화영의 관계가 어느 순간부터 시작됐는지. 오복길이 죽기 전에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정숙희는 왜 그 별장에 있었고 아이들은 어떻게 나뉘게 됐는지. 이 모든 것들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씩 연결하면 10년도 넘는 설계가 드러납니다. 채화영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감정이 있는데도 계산을 먼저 한다는 겁니다. 아들이 자기 친자라는 걸 알면서도 그 아들을 이용했고 불륜 상대의 아내가 무너지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으며 그 죄책감을 고스란히 안고도 기자회견장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공포예요. 마대창은 반대입니다. 계산은 하는데 감정에 흔들립니다. 쌍둥이 중 한 명이 눈앞에 서 있다는 걸 알고 죄책감이 스쳤어요. 그 죄책감이 결정 타이밍을 늦추고 채화영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강자처럼 보이지만 사실 가장 인간적인 약점을 가진 인물이에요. 오장미는 이 드라마에서 가장 정직한 인물입니다. 복수자인데 냉혹하지 않아요. 아버지 파일을 켜는 순간 손이 떨렸고 몇 초만 보고도 재생을 멈춰야 했어요. 이기고 싶은 게 아니라 옳은 걸 하고 싶은 사람. 그래서 이 드라마에서 가장 응원하게 되는 인물입니다. 상간녀 폭로까지 맞아버린 채화영. 다음엔 누구 이름을 던지며 살아남으려 할까요? 선택지는 3가지입니다. 첫째, 마대창. 이미 기자회견에서 마대창을 협박자로 지목했습니다. 마대창을 더 깊이 끌고 들어가 드림그룹 비리를 함께 터뜨리는 방식으로 자기 죄를 권력구조 문제로 희석시킬 수 있어요.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파괴력 있는 선택입니다. 둘째, 강남봉. 불륜 관계가 이미 공개됐으니 강남봉을 오히려 자기 피해자처럼 포지셔닝할 수 있어요. 내가 이 관계에서도 이용당했다고 주장하는 방식. 하지만 녹음 파일이 이미 나온 상황에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셋째, 오장미와 강백호. 가장 직접적인 위협을 제거하는 방향이에요. 두 사람을 음해하거나 드림그룹 내부 문제로 끌어들여 증거 자체를 공격하는 전략. 하지만 물증이 이미 강백호 손에 있고 영상 사본까지 오장미에게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해도 채화영에게 남은 길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오장미와 강백호가 가진 패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스패너 오복길 사고 현장과 연결된 실물 증거. 오복길 핸드폰 사고 전 마지막 연락 기록. 누가 무엇을 지시했는지 담겨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영상 사본 협박범이 현장에서 찍은 혹은 보관해온 사고 관련 영상. 이 3가지가 한꺼번에 나오면 채화영은 스캔들이 아니라 범죄자가 됩니다. 그런데 오장미와 강백호는 아직 이 패를 쓰지 않고 있어요. 왜일까요? 마대창이 드림을 명분으로 판을 바꾸려 드는 순간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물증이 나오는 순간 마대창도 선택을 해야 해요. 채화영을 진짜로 버리느냐, 드림을 지키기 위해 또다시 덮으려 하느냐. 그 선택을 강요하는 타이밍을 오장미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일주일이라는 최후 통첩 안에서 지금까지 복잡한 계략과 증거 싸움 이야기를 쭉 해왔는데 잠깐 멈추고 싶은 인물이 있어요. 마설린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마설린은 등장하지 않아요. 지금 병원에서 코마 상태입니다. 오장미 대신 사고를 당했어요. 마설린이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살리려고 그 자리에 있었던 건지 아니면 순전히 우연이었는지는 아직 드라마가 다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마설린은 자기 할아버지가 드림을 지키려고 자기 사고를 덮으려 했던 시간 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고 자기 엄마로 알았던 사람이 사실 상관녀였으며 자기 쌍둥이 언니가 자기 이름을 쓰고 살아가는 동안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가장 많은 것을 잃은 사람이에요. 마설린이 깨어나는 순간이 이 드라마의 가장 큰 분기점이 될 겁니다. 이 질문 정말 중요합니다. 기자회견 시작되고 채화영 입에서 강준호 이름이 세상 앞에 던져지는 순간 한영자 앞에 예상하지 못한 자료들이 도착했다고 했어요. 누가 보냈는지 아직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는 강남봉과 채화영의 다정한 사진이 있었고 두 사람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까지 들어있었어요. 이건 몇 가지 가능성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가능성 오장미 혹은 강백호. 두 사람이 판을 키우기 위해 한영자를 이 싸움에 끌어들인 거예요. 한영자가 직접 기자회견장에 나타나면 채화영이 준비한 피해자 프레임이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두 번째 가능성 마대창. 마대창이 채화영을 희생양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한영자에게 자료를 건넸을 가능성. 한영자가 폭로하면 채화영이 더 깊이 무너지니까요.
세 번째 가능성,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인물. 이 드라마 전체를 멀리서 내려다보며 판을 움직이는 누군가. 오복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방식으로 판을 움직였을 법한 누군가. 이게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 드라마의 가장 큰 미스터리입니다. 그리고 그 답이 나오는 순간 이 드라마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였는지도 밝혀질 거예요. 최화영은 기자회견에서 단순히 친자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고백하자마자 마대창을 협박자로 지목해버렸어요. 이 두 개를 동시에 터뜨린 이유는 하나예요. 친자 고백만 하면 피해자처럼 보일 수 있는데 거기에 권력자 지목까지 붙이면 언론이 두 개를 동시에 쫓으면서 자기 이야기의 방향이 분산되거든요. 마대창이 오복길 사건을 알고 있었다. 강백호는 마대창이 오복길 사건에 대해 전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마대창이 먼저 꺼냈습니다. 이건 단순히 마대창이 똑똑하다는 게 아니에요. 마대창 쪽에서도 오복길 사건에 관여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그 사건을 은폐하는 데 알면서 눈을 감은 적이 있다는 뜻이에요. 최화영이 강남봉에게 한 말. 우리는 사돈으로 떳떳하게 만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이 대사 하나가 이 드라마 전체의 최화영이라는 인물을 요약합니다. 아이들 결혼을 불륜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명분으로 쓰려 했다는 것. 모성애와 계산이 뒤섞여 있는 사람의 민낯이에요. 쌍둥이 중 한 명이 대리인처럼 살고 있다. 오장미가 마설린 이름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 마대창 앞에서 스스로 밝힌 순간. 그 장면은 오장미가 단순히 복수하러 온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되찾으러 온 사람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한 영자의 마지막 한마디. 아이들 인생까지 장난감처럼 굴린 죄, 난 끝까지 물을 겁니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절제되어 있으면서도 가장 강렬한 대사였습니다. 무너지는 순간이 아니라 일어서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지금까지 터진 것들만 해도 어마어마하지만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카드들이 더 있습니다. 첫 번째, 미폭탄 오복길 사건 영상 4본. 오장미가 손에 넣은 이 영상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어요. 이게 나오는 순간 최화영은 스캔들에서 범죄자로 신분이 바뀝니다. 그 타이밍을 오장미와 강백호가 재고 있어요. 두 번째, 미폭탄 마설린이 깨어나는 순간. 지금 코마 상태인 마설린이 눈을 뜨는 순간 이 드라마의 모든 관계가 다시 재정렬됩니다. 마설린은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 사고 당시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고 있을까요? 세 번째, 미폭탄 자료를 한 영자에게 보낸 사람의 정체. 이게 밝혀지는 순간 이 드라마의 진짜 구조가 드러납니다. 단순히 최화영 대 마대창의 싸움이 아닐 수 있어요. 그 위에 또 다른 손이 있다는 게 확인되는 순간이거든요. 네 번째, 미폭탄 정숙희의 현재. 정숙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최화영이 조작한 과거의 피해자인 정숙희가 말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면 그 증언 하나가 모든 걸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 단순히 불륜이나 복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드라마가 진짜로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오래된 비밀은 반드시 터진다는 것. 그리고 그 비밀이 터지는 순간 그것을 만든 사람과 그것을 견뎌온 사람이 완전히 다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 최화영은 10년 넘는 시간 동안 비밀을 계층처럼 쌓아왔어요. 그 위에 또 비밀을 올리고 또 올리고. 그 무게를 버티는 방법이 더 많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밀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가장 위에 있는 계층이 아니에요. 바닥부터 흔들립니다. 오복길 사건이라는 가장 오래된 비밀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그 위에 쌓인 모든 것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반대로 오장미는 처음부터 거짓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자기가 누구인지는 잊은 적이 없습니다. 마설린이라는 이름을 쓰면서도 아버지 오복길을 잊은 적이 없고 억울함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이 드라마에서 진짜 정체성을 지킨 사람은 자기 이름을 쓴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이유를 잊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마대창이 최화영에게 목줄을 채우던 밤, 최화영은 떨면서도 이미 머릿속으로 마대창이 뭘 모르는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공포를 느끼면서도 동시에 그 공포 속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는 사람. 이 장면 하나가 최화영이 왜 10년 넘게 버텨왔는지를 설명합니다. 강백호가 스패너와 핸드폰을 마대창 책상 위에 올려놓는 장면. 저희 아버지 교통사고 기억하시죠? 그건 사고가 아닌 사건이었습니다. 이 대사를 말하는 강백호의 표정이 오히려 더 굳었다는 것. 분노가 없는 게 아니에요. 분노를 증거로 만든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오장미가 마대창에게 자기 정체를 밝히는 장면.
저는 한시도 엄마와 함께 있고 싶지 않아요. 이 말은 단순한 거부가 아니에요. 오장미가 처음으로 자기 입으로 채화영이 엄마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 엄마를 완전히 부정한 말이에요. 인정이자 결별이었습니다. 지금 이 드라마 판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채화영은 기자회견에서 약한 엄마 프레임을 꺼냈지만 상간녀 폭로로 그 프레임이 무너졌어요. 마대창은 채화영을 버릴 준비를 하고 있지만 오장미의 최후 통첩 일주일이 시작됐어요. 오장미와 강백호는 오복길 사건 마지막 증거를 손에 쥐고 타이밍을 재고 있어요. 한영자는 남편 강남봉을 향해 법적 싸움을 선언했어요. 강준호는 친엄마와 아버지에게 동시에 배신당한 충격 속에 있어요. 그리고 아직 깨어나지 않은 마설린이 있어요. 이 모든 선들이 한 지점으로 모이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화영이 마지막에 무릎을 꿇을까요? 아니면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계산을 완성할까요? 마대창은 손녀들과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드림을 위해 또 한 번 사람을 뒤로 밀어낼까요? 오장미의 아버지 억울함은 제대로 밝혀질까요? 그리고 마설리는 다시 눈을 뜰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의 답이 하나씩 밝혀질 다음 이야기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리뷰 어떠셨나요? 이 드라마 진짜 단순히 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볼수록 퍼즐이 맞춰지는 구조거든요. 오늘 리뷰에서 제일 소름 돋았던 장면이 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장면에서 멈췄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직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다음 편도 이 드라마의 가장 폭발적인 순간들만 골라서 가져올게요. 더 좋은 리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